안녕하세요. 대전여고 2학년 친구들 3주차 주간지 오답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글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듣는 게더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배속 빨리 해가지고 후루룩 듣고 넘어갈 수 있고 저도 글로 쓰면 조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말로 이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좀 고민은 되거든요. 근데 답을 안 해줘. 말로 하는 게 낫냐, 글로 적어주는 게 더 낫겠냐. 여러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주세요 이건가 봐. 일단은 이번 주 그냥 제가 적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것도 녹음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밴드도 다 같이 중복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채널로 들어가서 꼭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일단 4번 문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답은 4번이거든요. 4번인데 여러분들 무슨 질문했냐면 3번이 도대체 어디 나와 있냐?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A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이게 죄다 사투리죠. 죄다 사투리여가지고 알아듣기 되게 힘들기는 한데 어느 부분이 있냐? 잘 읽어봐야 돼. 여기 어디 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 미사 헌티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내가 그러고 댕기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자기 신세 한탄하는 부분이잖아요. 유자가 스스로 신세 한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평범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장사미사. 여러분 장사미사가 뭐냐면 장 씨의 셋째 아들, 이 씨의 넷째 아들이란 소리예요. 그냥 그만큼 이름도 모르는, 이름이나 신분도 분명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사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도 내가 무슨 소리 듣고 다닌다? 놈짜 소리 듣고 다닌다. 이놈 저놈 소리 들으면서 무시당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A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번 문제는요, 기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일단 답은 4번인데, 기억이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랬거든요. 그럼 기억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되겠다. 그쵸? 자, 이 기억은 뭐냐면,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 눈치만 보고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자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치 많이 보고요. 눈치 보느라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네가 옳다, 저쪽이 틀렸다, 맞다,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유자는 나쁘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요런 거와 관련한 지금 사람이 누구냐 지금 적절한 거 찾으랬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4번 선지에 있는 시 한번 볼게요.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하면서 막 외치는 것 같대.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어국 끓이는 그 북어 아시죠? 왜 그 생선 말려가지고 황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북어거든요. 그러니까 북어가 보통 이렇게 생선 이렇게 있어. 진짜 작화의 한계인데 이렇게 생선을 이제 매달아 놓은 거야. 근데 이 생선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지. 야, 너도 북어지? 이렇게 화자한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야. 화자가 느끼기에. 근데 이렇게 죽은 생선은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말 못하죠. 근데 화자가 느끼기에는 자기 신세가 이 북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4번 시에서의 화자는. 왜냐하면 이 4번 시에서 말하는 화자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민주화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사실 화자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무언가 저항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마치 뭐처럼 그냥 부엌 귀퉁이에 매달려 있는 이 북어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부조리에 대해서 뭐 한 거 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벌어진 채로 가만히 있다. 이런 신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러면? 그쵸.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이건 옳은 일이야, 이건 말을 더듬네. 옳은 일이 아니면 그른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못한 화자에 대해서, 안 좋게, 그릇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어, 그리고 여기서의 화자는 유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들 몇 번 질문하셨냐면 1번 물어봤어요. 왜 틀렸냐 이건 것 같아, 그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해 희화하고 있다. 희화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친구가 있었다. 그저 그런 친구고 허룹숭이는 아니었다. 여기서는 딱히 근데 외형에 대한 묘사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외형에 대한 묘사 자체가 없습니다. 상세한 것도 없고 묘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이랬는데 답이 2번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한 게 리을도 맞지 않냐? 리을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랑 B가 어디냐? A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이거 대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B 또한 뭐 나누되 였으니 출출이요 하고 되게 상당히 문장이 기네요. 만연체적인 특징이 있네요. 이거 물어보는 거 맞았을지 한번 볼게요. 비슷한 가락이 느껴지는 글귀를 짝지은 것이다. 요거는 지금 대꾸법에 대한 설명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무미건조한 문장이 되는 거는요. 간결체의 특징이에요. 간결체가 문장이 짧거든요. 이게 짧게만 말을 하면 좀 이렇게 맛이 없다 그래야 되나? 너무 담담하다 보니까 너무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구를 써서 장황하게 표현하는 게 만연체잖아요. 문장이 안 끝나. 그래서 만연체와 간결체는요, 완전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표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답이 일단 3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질문을 하셨냐면, 해학성을 더해준다고 해서 풍자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뭐 해악이 있으면 풍자적인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해석도 맞는 말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해악성 있다. 근데 거기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비판이 들어가야 풍자가 돼. 근데 A 부분에서는 지금 보면 확실히 사투리는 있어요. 그쵸? 근데 사투리 자체가 웃기다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되게 토속적이고, 좀 정감이 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향토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토속적이고, 향토적이고, 그리고 조금 친근감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좀 사실성, 그리고 현장감,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년 딱히 비판적인 내용은 없잖아, A에서 지금. 무언가를 비판해야 되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풍자적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투리를 무조건 해학과 1대1로 지금 동의어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거든요. 이제 정답은 3번이다 이랬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한번 볼게요. 유자는 피해자에게 쌀이나 연탄을 도와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씨 소유자다. 이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피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요. 가해자 집에 가서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가해자한테. 그럼 가해자를 왜 도와주냐? 이 가해자들은요, 제가 그랬죠. 계약직 사람들이라고. 정규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회사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어서 가정 방문을 해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유자가 이 가해자 가족들이 이 가해자를 비롯한 가해자의 가족들이 힘들게 사는 거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물론 이 가해자가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유자도. 그렇기 때문에 유자가 성격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성격이라고 지금 이 책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고 친 건 잘못한 일이야. 근데 가해자의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 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막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쌍방의 대화가 드러나지 않지만 유자의 말 속에는 가난한 처지의 사람을 위하는 감정이 드러난다 이러는데 쌍방의 대화라 그랬으니까 뭐 유자랑 가해자의 가족이 대화하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그 대화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 않았나?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노파가 뭐 하는 말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유자가 했다 그러더라도 이거에 대한 노파의 대답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쌍방대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대화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가 각자 대화가 나와 있어야 돼요. 대화라고 하려면. 자,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 그랬는데 16번 한번 볼게요. 2랑 B가 무슨 2번에서 B가 무슨 상관이냐? 볼까요? 뒷부분 줄거리 중 나는 글을 기려 전을 짓는다는 표현에서 B를 확인할 수 있군. 요거 말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 인물에 대한 이제 논평의 내용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한 전 양식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이게 전이라는 게 제목에 보면 지금 유자, 소, 전이잖아요. 전은 특징이 뭐냐면 행적을 기록하고 비판이나 교훈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는 글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자소전에서도 이 유자가 어느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고 집안은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막 이런 내용들 쭉 있었잖아.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성격 어땠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어땠고 군대에서는 어땠고 그런 성장 과정 다 얘기했고 행적도 얘기했잖아요. 뭐 운전수 뭐 총수의 운전수로 살다가 뭐 어느 자리로 자천이 됐다가 막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논하고 평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았다, 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야. 뭐 박근주라는 사람은 뭐 되게 뭐 만약에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친절을 베풀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나는 글을 기려서 여기서도 뭐 성실껏 돕고 뭐 이런 거 있죠. 남을 실컷 도와주다가 병 걸려서 떠났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는 딱 알겠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선지에서 유자의 참된 모습을 잘 아는 서술자를 내세워서 D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긍정적 시각. 여기서 보시면 질문이 16번에서 4번.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유자의 참모습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건가요? 이랬어요.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과 외면을 신의 입장에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자의 참된 모습을 서술자가 다 알고 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제 보시면 윗그림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질문이 뭐였냐면 4번 왜 틀렸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4번은 리을인데 리을 어디 있는지 볼까요?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초기 얼마 동안, 그러니까 요령이 없을 때만 빈소 가서 괜히 얻어맞고 다녔다, 지금 요 내용이네요. 그쵸? 상황에 따라 회사 측과 유족 측 입장을 넘나드는 유연함 덕분에 봉변을 면하게 된 유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아니죠. 지금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물리적 대우가 뭐예요, 여러분? 물리적 대우? 요거는 얻어맞고 다녔다 이 소리거든요. 어디서? 빈소에서. 빈소에서 얻어맞고 다녔어. 지금 보시면 어느 부분 봐야 될까요? 봐봐요. 여기를 보시면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그 앞에 한번 어디를 봐야 될까? 여기.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맨날 얻어맞고 다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선수 쳐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었어요? 종교색 상관없다. 불교색 살피지 않고 일단 가서 뭐하고 재래종으로 2번 절하고 나서 손수건으로 눈물 짜내. 악어의 눈물이든 진짜 눈물이든 간에 눈물을 막 흘려. 그러면은 이제 유족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술을 막 거내. 그러면 아씨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그치? 그렇게 운전수를 일부러 나무라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자기가 슬픈 티를 내면서 먼저 울어버려. 그럼 저쪽에서 유족들이 나를 때릴 수가 없어. 그걸 배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을에서는 그런 요령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물리적 대우, 얻어맞고 다녔다 이 소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번 보시면 어디가 틀렸냐? 회사 측과 유족 측의 입장을 넘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봉변을 면하게 된 유자의 방법은 뭐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누군지 그냥 상관없이 일단 빈소 가면 어떻게 해? 절부터 해. 절하고 그냥 우는 거야, 그냥 대뜸.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에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다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4번 왜 틀렸나요? 이랬거든요. 네, 4번 왜 틀린 게 아니라 A, B, C, D가 같은 계열이고 E가 다른 거 맞나요? 윗글에서는 직접 제시가 나타난 것 아닌가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가 뭐 다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형상화 방식, 간접적, 극적 보여주기, 이거는 서술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술자의 말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건 진행이 아무래도 느려지고요. 왜? 서술자가 직접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유자는 친절하다. 유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유자는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이러면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 제시. 근데 간접 제시이자 극적 보여주기 방식은 뭐냐면 유자는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했다. 이랬어요. 그럼 도와줬다는 소리잖아. 그럼 도와줬으니까 유자는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이타적인 성격인가 봐 라고 독자가 직접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사건 진행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리겠죠. 다음에 독자의 호기심과 상상력 자극한다. 그러면 유자는 어쩌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격이 됐을까? 이런 호기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유자는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와주게 됐을까? 계기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아까도 예시를 들었던 게 유자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걸 보며 쉽게 지나치지 못했다. 바로 뭐예요? 유자의 행동이죠. 말과 행동.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극갈래의 특징이에요. 극갈래, 연극 대본. 우리 동승 배웠었잖아요. 1학년 때. 이런 극갈래의 특징이 뭐냐면 서술자가 아예 없어요. 서술자가 없으니까 등장인물의 성격은 100%뭘 통해서 알 수 있겠어요? 등장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극적 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극갈래의 극이거든요. 연극처럼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을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법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A, B, C, D가 지금 간접적, 극적, 보여주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머지 E가 서술자의 말로 직접 제시가 되는 방식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번 문제 질문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소리 사설투의 서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이제 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 질문한 게 인물 상황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이 어디서 드러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D 한번 볼까요? 그는 주변 머리 없이 나대서 폐를 끄면 누를 끼치는 자를 싫어했고 이런 사람은 요렇게 싫어했고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가지 유형의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쵸? 근데 다각적인 면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냐? 일단 만연체의 문장 사용하고 있죠. 네, 문장이 안 끝나요, 잘. 인물과 상황의 복잡하고 다각적인 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참 다각적이라고 하기에는 참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인물과 이건 어떻게 보면 만연체 문장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문장이 장황하고 길어진다는 거는 그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상황이 복잡하고 다각적이다. 여기서 근데 이게 한마디로 유자가 지금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고 폐를 끼치고 누를 끼치는 자. 지금 그냥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 번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엄청 다각적으로 남한테 주변머리 없이 기대고 자발머리 없고 나대고 폐 끼치고 누 끼치는 사람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약간 으스대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고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사람 한마디로 허세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지금 쪼개서 나눠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세 있는 사람 여기는 패기치는 사람 이렇게 특징을 한 가지씩으로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패기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이렇게 나눠서 입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세 부리는 사람 역시도 이렇게 나눠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쪼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각적인 면을 드러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자, 28번 문제 답은 일단 3번인데요. 여러분들 질문 몇 번 하셨냐면 미음,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미음은 그 맞는 거잖아. 유자는 꾀를 내어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해내었다. 미음, 빈소 갔을 때 아닐까요? 그쵸? 빈소 갔을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가 찾아낸 예봉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근데 요게 어떻다는 거죠? 꽤 많고 의문스럽다. 꽤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꾀라는 단어를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요. 이게 이 유자가 이 꾀를 내어서 이걸 나쁘게 쓴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도 너무 얻어맞고 다니다 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름 생각을,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그 아이디어를 우린 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문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골라봐라. 답 맞는 거 고르라는 소리였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했는데, 앞문장에 비해서 막 윗글과 다음에 비교해서 윗글을, 그쵸? 이게 지금 요 보기를 읽고 내가 이걸 만년체로 봐야 되나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쵸? 요거를 지금 고친 거죠. 요거는 완전 만연체죠. 그쵸? 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은 뭐냐면, 29번에, 여러분들 질문한 건 보기에 그래서 운율이 드러나는 것도 맞는 말인가요? 보기에서 운율이 드러난다? 여기서 이게 문체로는 간결체고, 요거는 3번은 만연체의 특징이 맞거든요. 몰입할 수 있게는 해요. 왜냐하면 문장이 엄청 길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끝나지 하면서 계속 읽다 보면 아무래도 서술에 몰입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요. 이 보기에서 지금 운율이 있나? 어디서 운율을 찾아야 될까? 운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운율이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번에 만연체 어디 드러나냐? 만연체는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형광펜 친 부분. 예.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당시 시대 상황으로 맞는 거 골라봐라 이랬는데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여러분들 어디 지금 보셔야 될까요? 경제적 약자는 기본적 혜택도 누릴 수 없는 취약한 사회복지구조.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가해자의 가족들이 사는 곳. 가해자의 집에 가봤더니 먹을 것도 변변치 않더라. 그리고 이 가해자들이 주로 회사에서도 계약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랬죠. 회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정부의 복지 시스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한 거는 동그라미 1번. 물질주의 비판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는 말이 아니냐. 물질주의 욕심으로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 여기서 물질적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것까지 내용은 나올 수 있을까요? 물질적 욕심은 많은 시대겠지. 근데 그게 지금 주어진 이 보기 글에서는 안 나왔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얘기가 나오려면 제가 수업 때 잠깐 언급했었던 총수의 그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서 유자가 비꼬는 내용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 지금 스페어 운전수 이야기와 관련한 일화에서는 딱히 물질적 욕심으로 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에 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자는 지금 어쨌든 뭔가 힘든 내 이웃을 돕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1번은 지금 물질적 욕심으로 인한 폐해가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문제는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랬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이 뭐였냐면, 언어 유희, 반어, 대조 도대체 어디 쓰였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일단 방어는 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방어 뭐 이런 데 봐도 어쩌자고 이런 거 충청도 방언 아니에요? 그쵸? 반어와 대조, 반어법과 대조법 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찾을라니까 또.
이거 좀 제가 하나하나 읽어봐야 되긴 한데, 일단 본문에 있는 거는 확실해요. 있는 거는 확실하다. 제가 한번 끊고 조금 더 찾아볼게요. 알겠죠? 끊고 찾고 같이 얘기할게요. 일단 34번까지는 우리가 좀 보고 나서 한번 끊어봅시다. 자, 34번에서 윗글에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거는 2번인데 4번에 왜 적절한지 모르겠다. 3번 유자에 대한 서술자 방언과 비속어 2, 3, 1, 3, 4번에 그쵸.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풍자의 대상이 유자가 아니에요. 유자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조리한 현실이라던가 뭐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기업 총수라던가 이런 사람을 비판했다고 풍자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유자는 풍자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3번에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이것도 왠지 방어는 있을 텐데. 찾는 김에 33번, 34번은 잠깐 한번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